아빠, 이게 뭐예요? 아들 준호가 우편함에서 꺼낸 초대장을 내밀었어. 낡은 봉투였지. 40년 전 그 학교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고. 초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네. 별 감흥 없이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 40년이야. 40년 만이라니. 가실 거예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어. 아니, 정확히는 가기가 두려웠지. 그 시절 기억이 좋지만은 않거든. 초대장을 펼쳤어. 깔끔한 인쇄체로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지. 장소는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이더라고. 제법 거창하게 준비한 모양이었어. 아빠 초등학교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준호가 물었어. 순진한 눈빛이었지. 다들 평범한 아이들이었어. 뭐 특별할 건 없었지. 거짓말이었어. 그들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거든. 특히 그 놈은 말이야. 강민재.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져. 초등학교 6년 내내 나를 괴롭혔던 주동자였거든. 왕따의 중심에는 항상 강민재가 있었어. 어머니, 동창회 초대장이 왔대요. 거실로 나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80이 넘으신 어머니는 안경을 찾으셨지. 그래, 어디 보자. 오, 40년 만이구나. 가봐야지. 가기 싫은데요. 왜? 친구들 만나는 게 좋은 일 아니니? 그냥요. 어머니는 내 표정을 살피시더니 한숨을 쉬셨어. 민재 그 애 때문이니? 어머니까지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있겠니?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초등학교 시절 나는 매일 같이 울면서 집에 왔었거든. 강민재와 그 무리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가방을 숨기고 급식판을 엎고 체육 시간마다 나만 빼놓고 팀을 짰지.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잖니. 가서 당당하게 내 모습을 보여줘. 넌 잘 살고 있잖아. 어머니의 말씀은 위로가 되려 했지만 실은 그렇지 못했어.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 어렵게는 살지 않지만 여유롭다고도 할 수 없었지. 그런데 준호가 2년 전 자기 사업을 시작했거든. 작은 IT 회사였어. 처음엔 잘 됐어. 투자도 받고 직원도 10명까지 늘었지.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큰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투자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지. 준호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 회사가 위기라는 걸. 아빠,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준호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 어디 가니? 회사요. 급한 일이 생겼대요. 토요일인데 무슨 일이 있어? 요즘 바빠서요. 문이 닫혔어. 준호의 뒷모습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느껴졌지.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봤어. 참석자 명단이 적혀 있더라고. 40명 중 25명이 참석한다고 했어. 쭉 훑어보다가 그 이름을 발견했지. 강민재. 옆에 작은 글씨로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 회장, 중얼거렸어. 대한그룹이면 내가 아는 그 재벌 그룹 맞나? 포털 사이트를 켰어. 검색창에 강민재를 쳤지. 화면 가득 기사들이 쏟아졌어. 사진도 있었지. 40년이 지났지만 그 놈은 알아볼 수 있었어. 날카로운 눈매, 오만한 표정. 그대로였어. 대한그룹 강민재 회장. 올해 매출 5조 돌파, 강민재 회장. 자선재단 통해 100억 기부, 강 회장. 청년창업지원재단 설립 예정 청년창업지원. 뭔가 웃겼어. 그 놈이 무슨 청년을 지원해? 남을 짓밟고 올라선 놈이?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어. 강민재의 이력이 나왔지. 명문대를 나와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았고 10년 만에 회사를 3배로 키웠다고 했어. 결국 잘 됐네. 그 놈은 씁쓸했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지. 휴대폰이 울렸어. 준호였어.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 왜 그러니? 회사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하겠대요. 당장 다음 주까지 갚으라고.
얼마인데? 5억이요. 머리가 하얘졌어. 5억. 우리가 가진 돈을 다 긁어 모아도 2억도 안 될 텐데. 아빠, 저 어떡하죠? 일단 집에 와라.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전화를 끊었어. 손이 떨렸지. 초대장이 바닥에 떨어졌어. 이럴 때가 아니었어. 동창회고 뭐고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 그날 밤, 준호와 오래 얘기했어. 회사 사정을 자세히 들었지. 생각보다 심각했어. 대출금을 못 갚으면 회사는 부도나고 준호는 개인 파산까지 갈 수 있었어.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경영을 잘못해서.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어. 네, 잘못이 아니야.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란다.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 왜 우리 집안은 항상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였지. 여보세요? 혹시 김태수 씨 맞으신가요? 정중한 목소리였어.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에서 일하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대한그룹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네, 저희 강민재 회장님께서 김태수 씨와 통화를 원하십니다. 강민재가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 태수야, 나 민재야.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 더 굵어지고 낮아졌지만 그 오만함은 그대로 묻어놨지. 무슨 일로 전화했어? 동창회 초대장 받았지? 받았어. 꼭 와야 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거든. 무슨 말? 전화로는 곤란해. 동창회 때 만나서 얘기하자. 난 갈 생각 없어. 태수야. 목소리가 낮아졌어. 내가 요즘 어렵다는 거 알아. 아들이 회사한다며. 근데 요즘 힘들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내가 좀 알아봤어. 우리 같은 친구 사이에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친구, 웃음이 나왔어. 우리가 언제 친구였어? 태수야, 그건 다 어렸을 때 일이잖아. 이제 우리 어른인데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하자. 동창회에 와. 내가 내 아들 회사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5억 정도면 되지? 내가 도와줄게. 대신 동창회에 꼭 와. 전화가 끊겼어. 멍하니 서 있었어. 무슨 일이지? 강민재가 왜 갑자기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준호? 회사 사정까지 알고 있는 거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뭔가 잘못됐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 준호를 불렀어. 너 회사 주거래 은행이 어디니? 대한은행이요. 왜요? 대한은행? 네. 왜요? 아빠. 대한은행? 대한그룹 계열사였어. 너 거래처 중에 대한그룹 계열사 있니? 있죠. 대한유통이 저희 제일 큰 고객이에요. 아, 그런데 그 회사가 3개월 전에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 투자자들은 대부분 벤처 캐피탈인데, 그 중에 대한인베스트먼트도 있었어요. 그 회사도 2개월 전에 투자금을 회수해갔고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 아빠,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알겠어. 강민재가 의도적으로 준호 회사를 압박한 거야. 거래를 끊고 투자를 회수하고 대출을 조이고. 왜? 40년 만에 만나려고. 날 동창회에 끌어내려고. 도대체 왜? 화가 치밀었어. 동시에 두려웠지. 강민재는 40년 전에도 잔인했어. 지금은 얼마나 더 무서운 인간이 됐을까.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준호를 위해서라도 동창회에 가야 했어.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어. 동창회는 2주 후 토요일이었지. 알았어. 강민재. 내가 원하는 대로 가주지. 근데 난 절대 내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거야. 토요일 오후 6시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어. 입구에서부터 화려했지. 초등학교 동창회 치고는 너무 거창했어.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리셉션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 김태수요. 아, 김태수님,
찾았습니다. 여기 명찰 달아주세요. 명찰을 받았어. 이름 아래 인쇄업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 명찰을 슬쩍 봤어. 의사, 변호사, 사업가, 대학 교수. 괜히 위축됐어. 태수야, 뒤에서 누가 불렀어.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지. 성호야. 맞아. 와, 40년 만이다. 박성호였어. 초등학교 때 내 짝이었던 친구였지. 착한 애였어. 왕따 당할 때 가끔 도와주려고 했었거든. 너 뭐하고 지내? 난 치과 운영해. 강남에서. 너는 인쇄소 하고 있어. 그래. 잘 됐네. 결혼은 했어. 아들 하나 있고 나도 딸 둘이야. 어색하게 웃으며 얘기를 나눴어. 그러다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너 강민재 온다는 거 알아? 알아. 걔 완전 대박 났더라. 재벌이 됐어. 그러게. 솔직히 나 걔한테 사과받고 싶어. 우리한테 너무 심했잖아. 성호도 왕따를 당했었거든. 나만큼은 아니었지만. 사과, 강민재가? 모르지. 근데 이렇게 거창하게 동창회 여는 거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어.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빛나는 넓은 공간이었지.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 내 자리를 찾았어. 메인 테이블이었어. 강민재 바로 옆 자리더라고. 왜 하필 여기에? 태수 씨 맞으시죠? 뒤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 네, 저는 강 회장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김태수 씨를 꼭 옆에 앉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난 다른 자리가.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지.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았어. 심장이 빨리 뛰었지. 긴장됐어.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왔어. 4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지. 다들 늙었어. 당연하지. 우리 모두 50대 중반이니까. 어머, 태수야.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돌아보니 이수진이었어. 수진아. 맞아. 와, 완전 오랜만이다. 수진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예뻤던 애였어.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웠지. 세월이 그녀에게만 관대한 것 같았어. 너 정말 안 변했다. 거짓말. 나 완전 늙었어.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 여기 앉아도 돼. 응, 물론이지. 수진이가 내 옆자리에 앉았어. 그녀의 명찰을 봤어. 피아니스트라고 적혀 있더라고. 너 피아노 계속했구나? 응.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대단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잘 쳤잖아. 고마워. 수진이가 미소 지었어. 그때 갑자기 조용해졌지. 입구 쪽을 봤어. 강민재가 들어오고 있었어. 완벽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40년 전 그 오만함이 더 세련되게 포장돼 있었지. 다들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강민재가 큰 소리로 인사했어.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 강민재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 내 쪽으로 왔어. 시선이 마주쳤지. 태수야, 왔구나. 왔어. 오랜만이다. 정말. 강민재가 손을 내밀었어. 악수를 청하는 거였지. 난 그 손을 쳐다봤어. 40년 전 나를 밀치던 그 손. 내 가방을 쓰레기통에 던졌던 그 손. 악수는 사양할게. 사람들이 웅성거렸어. 분위기가 어색해졌지. 강민재가 손을 거두며 웃었어. 그래, 이해해.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 그가 자리에 앉았어. 바로 내 옆이었지. 자, 여러분, 이렇게 40년 만에 모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강민재가 일어서서 말했어.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고, 둘째는 그가 잠시 멈췄어. 나를 쳐다봤지. 둘째는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몇몇 친구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죠. 태수야, 성호야, 그리고 여러 친구들.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 진심처럼 들렸지.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질렀던 잘못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무거운 돌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강민재가 깊게 허리를 숙였어. 사람들이 감동한 듯 박수를 쳤어. 나는 박수를 치지 않았지. 수진이가 내 팔을 톡톡 쳤어. 태수야, 저 사람 진심인 것 같아. 용서해줘. 입을 다물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 강민재가 다시 앉았어. 그가 내게 속삭였지. 태수야, 나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그래, 오늘 밤 끝나고 따로 얘기 좀 하자. 내 아들 얘기도 하고. 내 아들. 응, 내가 도와주고 싶어. 친구 아들이잖아. 친구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어. 식사가 시작됐어.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가 나왔지. 샴페인도 돌았고 사람들은 40년 전 얘기를 하며 웃었어. 누가 누구를 좋아했다느니, 선생님이 어땠다느니. 하지만 나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 태수 씨, 수진이가 말을 걸었어. 응, 너 결혼했다며. 부인은 어떤 분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착하지. 좋겠다. 나는 이혼했어. 그래. 응. 5년 전에. 힘들었겠다. 뭐,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어. 근데 태수야, 너 나 기억나? 당연하지.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그것뿐이야. 수진이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 무슨 뜻이야? 초등학교 6학년 때 나 너한테 편지 쓴 거 기억 안 나? 편지. 응, 고백 편지.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 그래, 맞아. 수진이가 나한테 편지를 줬었지. 분홍색 편지지에 귀여운 글씨로 쓴. 아, 맞다. 넌 답장 안 해줬어. 미안. 그때 나 너무 어렸잖아.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 알아. 근데 나 그때 진심이었어. 수진이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농담이야. 수진이가 웃으며 고개를 돌렸어. 옆에서 강민재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 그가 낄낄거리며 웃었지. 수진아, 너 아직도 태수 좋아하는 거야? 시끄러워, 민재야. 하긴, 너 그때 완전 태수 짝사랑이었잖아. 옛날 얘기하지 마. 분위기가 어색해졌어. 강민재는 계속 웃고 있었고 수진이는 불편해 보였지. 그나저나 수진아, 너 결혼은 했었니? 강민재가 물었어. 했었어. 이혼했지만 애는 없어. 아쉽네. 너 엄마 되면 예쁜 애 낳았을 텐데. 수진이가 대답하지 않았어. 식사가 끝나고 2차 순서가 시작됐어.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얘기를 나눴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 복도를 걷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왔어. 태수 씨, 수진이었어. 왜?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수진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나를 끌고 갔어. 호텔 야외 테라스였지. 태수 씨,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 강민재 조심해. 뭐,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오늘 사과하는 거 연기 같았어. 너도 그렇게 느꼈어? 응, 나 저 사람 잘 알거든. 강민재는 절대 진심으로 사과할 사람이 아니야. 수진이의 표정이 진지했어. 왜 그렇게 생각해? 중학교 때도 같은 학교 다녔잖아. 강민재는 중학교 때도 똑같았어. 약한 애들 괴롭히고 선생님들한테는 모범생 행세하고. 그래, 응. 그리고 수진이가 망설이더니 말했어. 나 강민재랑 고등학교 때 사귀었었어. 뭐, 1년 정도. 근데 헤어졌어. 왜? 강민재가 날 이용했거든. 내가 피아노 콩쿠르 나간 적 있었는데 강민재가 상금 타면 반반 나누자고 했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 좋았지. 근데 내가 1등 하고 상금 받았는데 강민재가 갑자기 돈을 다 내놓으라는 거야.
난 거절했어. 그랬더니 강민재가 날 때리더라고.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헤어졌어. 근데 그 뒤로 강민재가 소문을 퍼뜨렸어.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쟁이라고.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소문 때문에 힘들었어.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강민재는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저 사람은 여전히 사람을 이용하고 버릴 인간이야. 고마워. 알려줘서. 조심해, 태수 씨. 저 사람이 널 여기 부른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수진이가 떠났어. 나는 테라스에서 야경을 바라봤지. 강민재가 내 아들 회사를 망가뜨린 이유가 뭘까? 날 여기 끌어내려고. 왜? 복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어. 준호였어. 아빠, 큰일 났어요. 뭔데? 회사 계좌가 동결됐어요? 은행에서 오늘 오전에 갑자기. 아빠, 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 울고 있었지. 진정해. 내가 뭐든 해결할게. 어떻게요? 5억을 어떻게 구해요? 아빠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 주먹을 불끈 쥐었지. 강민재. 연회장으로 돌아갔어. 강민재가 사람들과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지. 나는 그에게 다가갔어. 강민재. 응, 태수야.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 좋아. 사람들 없는 데로 가자. 우리는 호텔 라운지로 갔어. 조용한 곳이었지. 앉아. 강민재가 소파를 가리켰어. 나는 마주 보고 앉았지. 무슨 얘기할까? 내 아들 회사 얘기하자. 아, 그거?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어떻게? 5억 내가 빌려줄게. 무이자로. 대가가 뭐야? 대가. 강민재가 웃었어. 없어. 친구 아들 돕는데 무슨 대가가 있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내 아들 회사를 일부러 망가뜨린 거 알아. 강민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 증거 있어. 대한유통이 계약 파기한 거. 대한인베스트먼트가 투자 회수한 거. 대한은행이 대출 조인 거. 다 내 짓이잖아. 그게 내 짓이한 증거는 내 계열사들이야. 우연이야. 우연. 응.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왜 하필 내 아들 회사만. 강민재가 천천히 소파에 기댔어. 알았어. 인정할게. 내가 했어. 왜? 널 여기 오게 하려고. 그게 이유야. 응. 왜 그래야 했는데. 강민재가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어. 10억짜리 수표였지. 이거 받아. 10억. 내 아들 회사 살리고도 남잖아. 이게 무슨 사과의 표시야. 40년 전 내가 널 괴롭힌 것에 대한 사과를 돈으로 해? 그게 제일 확실하잖아. 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것보다. 수표를 내 앞에 놓았어. 받아. 태수야. 싫어. 왜? 난 내 돈 필요 없어. 그럼 내 아들은? 내 아들 회사는 어떻게 할 건데? 가슴이 아팠어. 맞아. 준호는 어떻게 하지? 일주일 줄게.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생각해봐. 이 돈을 받을지 말지. 강민재가 일어났어. 참고로 말하는데 이 수표 거절하면 내 아들 회사는 정말 끝이야. 내가 보장해.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친구로서. 우린 친구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래. 근데 현실은 냉정해. 내 아들은 돈이 필요하고 난 그 돈을 줄 수 있어. 자존심 때문에 아들 망치지는 마. 강민재가 떠났어. 나는 테이블 위에 수표를 바라봤어. 10억. 우리 가족이 평생 벌지 못할 돈이었지. 하지만 받을 수 없었어. 이건 사과가 아니야. 굴욕이야. 연회장으로 돌아갔더니 파티가 한창이었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수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 아름다운 선율이었지. 성호가 다가왔어. 태수야, 강민재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별거 아니야. 거짓말. 내 표정 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태수야. 성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 우리 친구잖아. 말해봐. 결국 다 얘기했어. 준호 회사 얘기, 강민재가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것, 그리고 10억짜리 수표 얘기까지. 성호의 얼굴이 굳었어. 그 새끼가. 조용히 해. 미안. 근데 그건 완전 협박이잖아. 경찰에 신고해야 돼. 증거가 없어. 증거 만들면 되지. 어떻게? 녹음이라도 하고. 이미 늦었어. 성호가 한숨을 쉬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돈 받을 거야? 모르겠어. 준호 생각하면 받아야 하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알아. 근데 말을 잇지 못했어. 그때 수진이가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우리 쪽으로 왔어. 무슨 얘기해?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표정 보니까 심각한 얘기인데. 성호가 수진에게도 얘기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 역시 강민재답네. 사람은 안 변하나 봐. 수진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받지 마. 뭐, 그 돈 받지 마. 강민재한테 받으면 평생 약점 잡혀. 그래도 내 아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은행이든 친척이든 강민재 돈만큼은 받으면 안 돼.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어. 계속 고민했지.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내 방에 들어왔어. 아빠, 어제 동창회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재밌었어요? 별로. 준호가 내 표정을 살폈어.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거짓말. 뭔가 있는 거 맞죠? 결국 털어놨어. 강민재 얘기를 다 했지. 준호가 듣고 있다가 말했어. 받으세요, 아빠. 뭐, 그 돈 받으세요. 저 때문에 아빠가 자존심 굽힐 필요 없어요. 준호야, 아빠. 전 괜찮아요. 사업 망해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아빠가 평생 짊어지고 갈 빚은 안 돼요. 빚은 무슨 빚이야? 아빠가 해결할 거야. 어떡해요? 5억을 어디서 구해요? 방법이 있어. 거짓말이었어. 방법 같은 건 없었거든. 그날 오후 강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어. 태수야, 생각해봤어. 아직이야. 시간 별로 없어. 은행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갚으라고 했잖아. 알아. 금요일에 다시 만나자. 그때 최종 답 줘. 어디서? 우리 회사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겼어. 머리가 복잡했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 수진이었어. 태수 씨,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만나요. 다음 날 수진을 만났어. 카페였지. 무슨 도움을 주려고? 제가 돈이 좀 있어요. 뭐, 2억 정도요? 피아노 가르치고 연주회 하면서 모은 거예요. 수진아, 제가 빌려드릴게요. 안 돼. 왜요? 넌 그 돈 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못 받아. 받으세요. 강민재한테 받는 것보단 나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태수 씨,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 저도 도움 받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강민재 때문에 상처받았잖아요. 이번 기회에 같이 강민재한테 맞서요. 고마워, 수진아. 근데 2억으로는 부족해. 5억이 필요해. 나머지는 제가 알아볼게요. 제 친구 중에 돈 있는 사람 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정말 고마워, 수진아. 천만에요. 우린 친구잖아요. 그날 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 나머지 3억도 구했어요. 제 친구가 빌려준대요. 눈물이 났어. 고마워서. 금요일 아침 강민재 회사로 갔어. 강남의 높은 빌딩이었지. 비서가 나를 회장실로 안내했어. 어서 오세요, 김태수 씨. 회장실은 엄청 넓었어. 한쪽 벽은 통유리였고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지. 와봤어. 강민재가 웃으며 말했어. 응. 앉아. 소파에 앉았어. 강민재도 마주 앉았지. 생각 정리됐어?
됐어. 그래서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강민재의 눈빛이 변했어. 왜? 난 내 돈 필요 없어. 다른 데서 구했어. 어디서?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강민재가 피식 웃었어. 수진이지, 뭐. 수진이가 돈 빌려줬지. 어떻게 알았을까? 수진이 친구가 누군지 알아? 내 대학 동기야. 어제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수진이가 3억을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 걱정 마. 나는 허락했어. 수진이한테 돈 빌려주라고 했지. 왜? 재미있잖아? 내가 어떻게 할지 보고 싶어서. 넌 정말, 뭐, 나쁜 놈. 맞아. 난 나쁜 놈이야.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강민재가 일어나 창가로 갔어. 태수야, 너 아직도 모르겠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거야. 짓밟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지. 너도 나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강민재가 돌아섰어. 차가운 눈빛이었지. 내가 왜 내 아들 회사를 망가뜨렸는지 알아. 왜? 내 아들 회사 기술이 필요했거든. 뭐, 내 아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정말 잘 만들었더라. 우리 회사에서 쓰면 딱이겠어. 그래서 회사를 망가뜨린 거야. 망가뜨린 게 아니라 헐값에 사려고 준비한 거지. 다음 주에 내 아들한테 인수 제안할 거야. 물론 아주 싼 값에. 분노가 치밀었어. 넌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이면 뭐해? 돈 못 버는데. 내가 한 짓을 다 폭로할 거야. 누구한테? 경찰. 증거 없어. 언론. 내가 돈으로 다 막을 수 있어. 그래도 할 거야. 해봐. 근데 그러면 내 아들만 더 힘들어질걸? 무력감이 들었어. 강민재 말이 맞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태수야. 강민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 그냥 받아들여. 이게 현실이야. 넌 평생 나한테 질 운명이었어. 손을 뿌리쳤어. 절대 안 져. 이미 졌어. 40년 전에도, 지금도. 회장실을 나왔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 아빠, 어떻게 됐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왜요?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 무슨 소리예요? 준호를 안았어. 아들이 이렇게 컸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준호야, 회사 정리해. 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정리하고 다른 일 찾자. 아빠, 미안하다. 준호야,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 태수 씨,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뭔데? 강민재 약점이요. 약점. 네, 만나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수진을 만났어. 그녀는 서류 몇 장을 내밀었지. 이게 뭐야? 강민재 부인이요. 부인, 강민재가 결혼했다는 거 알죠? 응, 들었어. 그 부인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 이현주요. 이현주. 익숙한 이름이었어. 이현주. 우리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이현주요. 기억이 났어. 이현주. 조용하고 착했던 아이였지. 이현주가 강민재랑 결혼했어? 네. 10년 전에요. 그게 왜 약점이야? 수진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 이현주가 태수 씨 좋아했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요. 태수 씨는 몰랐을 거예요. 이현주는 겁이 많아서 고백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현주가 저한테 고백했었어요. 자기가 김태수를 좋아한다고. 근데 김태수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요. 태수 씨 기억나요? 우리 같은 고등학교 다녔잖아요. 응. 이현주가 태수 씨한테 고백하려고 했었대요. 졸업식 날. 나한테? 네. 근데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날 태수 씨가 다른 여자애랑 같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 여자애가 지금 태수 씨 부인이죠. 맞아. 이현주는 그날 포기했대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강민재를 만났고
결혼했어요. 그게 왜 약점이야? 이현주가 아직도 태수 씨를 좋아하거든요. 뭐라고? 제가 이현주랑 가끔 연락해요. 한 달 전에 만났는데 술 취해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강민재를 사랑한 적 없다고, 그냥 외로워서 결혼했다고, 그리고 지금도 김태수를 생각한다고. 믿을 수 없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이현주가 태수 씨랑 사귀었던 적 있다고 강민재한테 거짓말했대요. 뭐, 고등학교 때 잠깐 사귀었다고. 물론 거짓말이지만 강민재는 믿었대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강민재가 질투심이 많거든요. 이현주를 소유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현주가 일부러 거짓말한 거예요. 태수 씨를 좋아했었다고. 그럼 강민재가 더 집착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복잡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약점이 돼? 동창회에서 폭로하는 거예요. 이현주가 태수 씨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강민재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고. 그럼 이현주도 동의했어요. 이혼하고 싶대요. 확실해? 네. 제가 어제 이현주 만났어요. 서류를 펼쳤어. 이현주가 쓴 편지였지. 김태수에게 오래간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현주입니다. 40년 전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강민재와의 결혼은 실수였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편지를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 수진아, 이거. 이현주는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강민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현주가 힘들 텐데. 이현주는 각오했어요.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대요. 언제 폭로할 거야? 다음 주 토요일 동창회 2차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강민재가 올까? 올 거예요. 강민재가 직접 제안했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모이자고.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어. 수진과 이현주, 그리고 나는 매일 만나 계획을 세웠어. 이현주를 처음 본 건 월요일이었어. 카페에서 만났지. 태수 씨, 오래간만이에요. 현주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현주는 예뻐졌어. 40년 전보다 더 아름다웠지. 하지만 눈빛에 슬픔이 담겨 있었어. 고생 많았지? 네, 힘들었어요. 왜 강민재랑 결혼했어? 외로웠어요. 그리고 강민재가 저를 원한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랑은 안 했어. 아뇨. 한 번도요. 미안해. 내가 몰라서. 아니에요. 제가 고백 못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면 현주야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전 이미 각오했어요. 그리고 이게 저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고마워, 현주야. 천만에요. 그리고 태수 씨. 응, 40년 동안 사랑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 토요일이 됐어. 2차 동창회 날이었지. 이번엔 장소가 작은 레스토랑이었어. 20명 정도만 모였지. 강민재도 왔어. 그리고 이현주도 같이 왔지. 여러분, 제 아내입니다. 이현주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죠. 강민재가 소개했어.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 이현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억지스러웠어.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얘기를 나눴지. 강민재가 내 옆에 왔어. 태수야, 생각 바꿨어. 무슨, 내 제안 말이야. 내 아들 회사 인수. 아직이야. 시간 없어. 월요일까지야. 알아. 현명한 선택하길 바래. 강민재가 떠났어. 수진이 신호를 보냈어.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지. 나는 일어섰어. 와인 잔을 들고.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강민재가 나를 쳐다봤어. 40년 전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일이 있었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왕따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어. 저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6년 내내 그 중심에는 강민재가 있었죠. 강민재의 얼굴이 굳었어. 강민재는 지난주에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수야, 무슨 소리야. 강민재가 끼어들었어. 강민재는 제 아들 회사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헐값에 사려고 했죠. 증거 있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현주를 쳐다봤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지. 이현주 씨, 강민재 회장의 부인께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현주가 일어났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 저는 강민재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어. 저는 40년 전부터 김태수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강민재가 벌떡 일어났어. 현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했잖아. 네, 이혼할 거예요. 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태수랑 사귀었다고 한 거. 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했던 건 진실이에요. 강민재의 얼굴이 빨개졌어. 너희들 다 짜고 친 거지. 아뇨.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수진이 일어났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강민재는 고등학교 때 저를 때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수진아, 그건.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렸죠. 성호도 일어났어. 저도 강민재한테 괴롭힘 당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 명씩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 얘기를 했어. 강민재한테 당한 일들을. 강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 여러분, 내가 다시 말했어. 우리는 4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말할 때입니다. 강민재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을 이용하고 짓밟는 사람이에요. 닥쳐. 강민재가 소리쳤어. 너희가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도 알아요. 그게 성공이야.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해. 그 희생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당하든 말든 그게 현실이야. 강민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 이현주는 남았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현주 씨, 수진이 이현주를 안았어. 파티는 그렇게 끝났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우리 셋만 남았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현주가 물었어. 이혼 소송 준비해야죠. 힘들 텐데. 괜찮아요. 각오했어요. 현주야, 고마워. 아니에요. 태수 씨, 제가 고마워요. 용기를 주셔서 우리 셋이서 같이 이겨내자. 수진이 말했어. 그래.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 월요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데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 아빠, 큰일 났어요. 뭔데? 은행에서 대출금 독촉장이 왔어요. 오늘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요. 알았어. 아빠가 처리할게. 어떡해요? 방법이 있어. 전화를 끊고 은행으로 갔어. 지점장을 만났지. 지점장님, 제가 왔습니다. 아, 김 사장님, 어서 오세요. 대출 건으로 왔습니다. 네, 그 건은 좀 곤란하신데요.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없을까요? 본사 지시라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 달만요.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왔어. 막막했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 이현주였어. 태수 씨, 저예요. 응, 현주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명의로 된 돈이 좀 있어요. 5억 정도요. 현주야, 그건 제 친정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강민재는 몰라요. 제가 비밀로 해뒀거든요. 하지만 받으세요. 제가 태수 씨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무슨 빚? 40년 전 제가 용기가 없어서 고백 못했잖아요. 만약 제가 고백했다면 태수 씨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현주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현주야, 내일 만나요. 돈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 다음 날 이현주를 만났어. 그녀는 통장을 건넸지. 여기 5억 있어요. 쓰세요. 현주야, 이거 받으면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제 돈이니까 제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예요. 이혼 소송 비용도 필요할 텐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고마워, 현주야. 천만에요. 이현주가 미소 지었어.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지. 태수 씨, 만약에요. 만약에 제가 40년 전에 고백했다면 어땠을까요? 글쎄, 태수 씨는 저를 좋아했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했어. 모르겠어, 현주야.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 뭐가요? 지금 현주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용기 있고, 강하고, 고마워요. 아니, 진심이야.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갚았어. 5억 전부. 김 사장님, 갚으셨네요. 지점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 네.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건 제 일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회사로 돌아가는데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 아빠,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대출금 갚아줬다고. 그래, 아빠가 갚았어. 어디서 돈을 구하셨어요? 친구한테 빌렸어. 친구요? 응, 걱정하지 마. 갚을 수 있어.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무슨 고마워. 아빠 할 일 한 거지. 전화를 끊었어.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 태수 씨, 큰일 났어요. 뭔데? 강민재가 이현주한테 협박하고 있대요. 뭐, 이혼하면 재산 한 푼도 안 주겠다고. 그리고 이현주 평판을 망가뜨리겠다고 했대요. 그 새끼가. 이현주가 겁먹었어요. 지금 혼자 있는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 있어? 자기 집이요. 주소 보낼게요. 1시간 후 이현주 집에 도착했어.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지. 초인종을 눌렀어. 이현주가 문을 열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 태수 씨, 괜찮아. 아뇨, 괜찮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갔어. 거실이 넓고 화려했지. 하지만 따뜻함은 없었어. 강민재가 뭐라고 했어. 이혼하면 저를 파산시키겠대요. 제가 가진 돈 다 빼앗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대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강민재는 변호사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우리도 변호사 구하자. 돈이 없어요. 제 돈은 다 태수 씨한테 드렸잖아요. 내가 변호사 비용 낼게. 안 돼요. 이미 많이 도와주셨어요. 현주야. 나는 이현주의 손을 잡았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강민재한테 지면 안 돼. 하지만 믿어줘. 내가 도울게. 이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어. 수진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지. 이혼 소송이시라고요? 네. 상대방이 재벌이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나요?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이현주가 서류를 꺼냈어. 강민재가 바람을 피웠어요. 증거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진이요. 강민재가 다른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언제 찍으신 겁니까? 6개월 전이요. 변호사가 사진을 자세히 봤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송 걸 수 있어요. 승산은요.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소송이 시작됐어. 언론에도 나왔지. 대한그룹 강민재 회장. 이혼 소송. 휘말려 강 회장 부인. 불륜 증거 제출. 강민재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어. 제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 사진,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여론이 이현주 편이었어.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났어. 이혼을 허가한다. 재산은 반씩 분할한다. 이현주가 이겼어. 법원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 이현주 씨,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현주가 마이크 앞에 섰어.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렀던 제 진짜 모습을 찾았습니다. 강민재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이제 남남이니까요. 멋있었어. 그날 밤 우리 셋은 축하 파티를 했어. 작은 레스토랑에서. 축하해, 현주야. 고마워요. 수진 언니, 이제 뭐 할 거야?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 네, 수진 언니처럼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멋지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웃었어.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지. 태수 씨, 이현주가 나를 쳐다봤어. 응, 고마워요. 태수 씨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용기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태수 씨가 옆에 있어줘서 가능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수진이 말했어. 맞아. 우린 팀이야. 팀,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어. 모르는 번호였지. 여보세요? 김태수 씨입니까? 네. 저는 대한그룹 법무팀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무슨 일이죠? 김태수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동창회에서 강민재 회장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다 진실이에요. 그건 법정에서 가리겠습니다. 고소장은 내일 발송됩니다. 전화가 끊겼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물었어. 강민재가 나를 고소했어. 명예훼손으로. 뭐, 예상했던 일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싸워야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 강민재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음 날 고소장이 도착했어. 두꺼운 서류 뭉치였지. 읽어보니 어이가 없었어. 내가 강민재를 모함했다고,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혀 있었거든. 변호사를 다시 만났어. 이건 좀 복잡합니다. 왜요? 강민재 측에서 증인을 여러 명 준비했습니다. 동창회 참석자들 중 몇 명이 김 씨의 발언이 과장됐다고 증언할 예정입니다. 돈으로 매수한 거겠죠. 아마도요.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증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 씨 편에 서줄 사람들을요. 수진과 이현주가 나섰어. 저희가 증인 서겠어요. 그리고 성호도 도와줄 거예요. 며칠 후 성호를 만났어. 태수야, 걱정 마. 내가 증인 서줄게. 고마워. 성호야.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재판 준비가 시작됐어. 바쁜 날들이었지.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준비하고 변호사와 전략을 짰어. 한 달 후 재판 날이 왔어.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 기자들도 많이 왔지. 강민재도 왔어.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 먼저 강민재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 피고인 김태수는 원고 강민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동창회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소리쳤어.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어.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강민재 측 증인이 들어왔어. 동창회에 참석했던 김현수였지. 증인은 동창회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김태수가 강민재를 비난했습니다. 과장된 내용들이었어요. 어떤 점이 과장됐다고 생각합니까? 강민재가 왕따의 주동자였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끼리 장난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 명백한 거짓말. 이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일어섰어.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상반됩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측 증인으로 수진이 들어왔어. 증인은 초등학교 때 강민재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강민재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시오. 김태수의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급식을 엎었고, 체육 시간마다 따돌렸습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네. 여러 번요. 강민재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 증인은 김태수와 친한 사이입니까? 네. 그렇다면 편파적인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강민재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수진이 대답을 망설였어. 증인, 대답해 주십시오. 네,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건 강민재가 저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언제 때렸다는 겁니까? 고등학교 때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어.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지. 마지막으로 나의 최후 진술이 있었어.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네, 판사님. 나는 일어섰어.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강민재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회사를 망가뜨렸고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명백합니다. 정황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강민재한테 아무 원한도 없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판이 끝났어. 판결은 2주 후에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어.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지. 김태수 씨,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민재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2주가 금방 지나갔어. 판결날, 다시 법정에 섰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었어. 피고인 김태수는 원고, 강민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가슴이 두근거렸어. 무죄. 뭐라고요? 강민재가 소리쳤어.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발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수진과 이현주가 나를 안았어. 이겼어요. 정말 이겼어요. 기자들이 달려왔어. 김태수 씨, 소감 한 말씀.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 축하 파티를 했어.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현주가 말했어. 우리가 강민재를 이긴 거예요. 믿어야지. 우리가 해낸 거야. 이제 뭐 할 거예요? 살아야지. 열심히. 맞아. 우리는 다시 잔을 부딪혔어. 6개월이 지났어. 많은 게 변했지. 준호 회사는 정상화됐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고 매출도 늘었지. 이현주는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했어. 재산도 반을 받았고 자유도 얻었지. 수지는 새 음반을 냈어. 제목이 40년의 기다림이었어. 대박이 났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어. 크게 달라진 건 없지.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 마음이 가벼워졌거든.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 태수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 이현주가 피아노 발표회에 한대요. 같이 가요. 발표회? 네. 6개월 배워서 이제 곡 하나 칠 수 있대요. 대단하네. 일요일, 작은 음악당에 갔어. 수진과 함께. 이현주가 무대에 올랐어. 긴장한 표정이었지. 피아노 앞에 앉더니 심호흡을 했어.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렸지.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어. 처음엔 조금 떨렸지만 점점 안정됐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지.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 이현주가 일어나 인사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 공연이 끝나고 밖에서 만났어. 어땠어요? 이연주가 물었어. 완벽했어. 거짓말. 실수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아름다웠어. 고마워요. 태수 씨, 이제 뭐 할 거야? 계속 배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수진 언니처럼 큰 무대에 서고 싶어요. 할 수 있어.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 현주는 재능이 있어. 조금만 더 연습하면 정말 잘할 거야. 언니, 과찬이에요. 아니야, 진심이야.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어.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지. 요즘 강민재 소식 들었어. 수진이 물었어. 아니, 왜? 회사가 어려워졌대.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 응. 이혼 소송이랑 명예훼손 재판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져서 자업자득이지. 맞아. 이현주가 조용히 말했어. 저는 강민재를 미워하지 않아요. 뭐, 불쌍해요? 평생 돈과 권력만 쫓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넌 착해, 현주야. 아니에요. 그냥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 쓰고 싶지 않아요. 맞아. 우리 앞으로만 보자. 우리는 미래 얘기를 했어. 각자의 꿈과 계획을. 수지는 내년에 유럽 순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었어. 이현주는 음악학원을 차리고 싶다고 했지. 그리고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살 거야. 변화는 없어. 있지. 마음의 변화가.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40년 전 일도, 강민재도 다 잊을 거야. 잘 생각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 준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 아빠, 왔어요? 응. 어디 갔다 오셨어요? 친구들 만났어. 아, 그 동창회 때 만난 분들이요? 응. 좋은 친구들이네요. 아빠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 정말 좋은 친구들이야. 아빠, 왜? 제 회사 말인데요. 이번 달에 흑자 전환했어요. 정말, 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잘했다. 준호야, 아들을 꼭 안았어. 자랑스러웠지.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고. 그건 아빠 역할이야.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앞으로 더 잘하면 돼. 네. 다음 날 월요일, 출근길에 문자가 왔어. 모르는 번호였지. 김태수 씨, 강민재입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 부탁입니다. 한 번만요. 왜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민했어. 만나야 할까? 결국 만나기로 했어. 하지만 혼자는 아니었지. 수진과 이연주도 같이 갔어.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 강민재가 먼저 와 있었어.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지. 왔구나. 왔어. 우리 셋이 마주 앉았어. 현주야, 너도 왔구나. 네, 미안해. 이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어. 수진아, 너한테도 미안해. 수진도 말이 없었지. 태수야, 강민재가 나를 쳐다봤어.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소용없는 거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왜? 내가 망했거든. 뭐, 회사가 기울고 있어. 주주들이 날 내쫓으려고 해. 이혼하면서 재산 반 날아갔고 평판도 바닥이야. 그래서 동정을 바라는 거야. 아니, 동정이 아니라 용서를 바라는 거야. 용서. 응. 너희들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용서하고 싶어. 강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40년 동안 난 잘못 살았어. 사람들을 짓밟고, 이용하고, 상처 주면서 살았지. 그게 성공이라고 믿었거든. 근데 이제 깨달았어. 그건 성공이 아니었어.
그냥 빈 껍데기였어. 이제 깨달아도 늦었어.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희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침묵이 흘렀어.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 민재야. 응,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나한테 한 짓은 너무 커. 알아. 하지만 내가 변하고 싶다면, 진짜로 변하고 싶다면 응원할게. 수진아. 다만 나한테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 우린 이제 남남이야. 알겠어. 이현주도 말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고마워, 현주야. 이제 내 차례였어. 민재야. 응, 넌 40년 동안 나한테 상처를 줬어. 어렸을 때도, 지금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상처에서 벗어났어. 너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야. 다행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 각자 우리 길을 가자. 알겠어. 강민재가 일어섰어. 그럼 나 간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민재야. 내가 불렀어. 응,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면 돼. 고마워, 태수야. 강민재가 카페를 나갔어.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지. 잘한 거죠. 수진이 물었어. 잘했어. 우리 모두.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이현주가 물었어. 응, 끝났어. 진짜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어. 40년 만에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봤어. 해가 지고 있었지.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 이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렸어.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준호가 와인을 따르고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셨지. 왔어요, 여보? 응, 왔어.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표정이 밝은데요? 응, 좋은 일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과거를 정리했어. 과거요? 응, 오래된 짐을 내려놓았지. 아내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 잘했어요. 이제 앞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럴게. 식탁에 둘러앉았어. 가족들과 함께.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 행복했어. 진짜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자유가 있었어. 그거면 충분했어. 강민재는 모든 걸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지만 행복했지.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 밤늦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 40년이란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 괴로웠던 기억들, 힘들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떠올릴 수 있었어.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강인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 수진이었어. 태수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답장을 보냈어.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이현주에게서도 문자가 왔어. 태수 씨, 40년 동안 사랑했어요. 이제는 친구로 남고 싶어요. 괜찮죠? 물론이지. 우린 영원한 친구야.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 눈을 감았지. 평온했어. 40년 만에 동창회는 끝났어.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지. 진짜 인생의 시작.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됐어.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아니, 그걸로 완벽해. 잠이 들었어. 편안한 잠이었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든 밤이었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 새로운 하루였지.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지. 좋은 아침이야. 혼자 중얼거렸어. 정말 좋은 아침이었거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날들이 이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자유니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니까. 그거면 충분해. 아니, 그거면 완벽해. 인생은 계속되고 나는 계속 걸어갈 거야.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고 그게 내가 살아갈 방식이야. 40년 만에 동창회는 끝났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그리고 나는 준비됐어. 완벽하게.